안녕하세요. 자, 5.2월 기출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새로 보이는 얼굴들도 있으시고 꾸준한 얼굴도 있으시고 하여튼 굳은 날씨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수요일 처음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영민문학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첫 주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서 좀 개략적인 설명들을 좀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자, 유인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유인물 교재가 조금 늦어져서 다음 주면 나옵니다. 여러분 손안에 들어갈 텐데 이번 주 안 나와서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유인물 받으셨죠? 그리고 예습과제 보셨어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풀어와야 하고 그 문제 순서가 제 교재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공지를 드렸습니다. 카페에도 올리고 이제 따로 문자 연락도 갔을 텐데, 예.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 오셨다는 또 전제로 오늘 수업이 또 진행이 되게 돼요. 못 받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자, 그럼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타임 스케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 목, 금 똑같습니다. 먼저 오전 7시부터 개방이 돼요. 이 룸이 개방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금은 이렇게 노량진에서 어디 배회하지 마시고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만약 짐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사물함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사는 12시부터 2시로 잡은 이유는 이때부터는 좀 돌아다니시고 실내에서 조금 냄새 안 나는 거 문 열고 먹고 하셔도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 정규 과목 강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영민문학하고 일반 영어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시에 끝나면 2시간 정도 사실은 저녁 시간이에요. 그 저녁 특강이 7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험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일찍 시작이 될 거예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 종료가 되면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신 분들은 이제 그룹 스터디를 한 30분 정도 더 하시거나 아니면 이때가 너무 늦으니까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룸은 9시 30분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체 스케줄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잠깐 한번 돕니다. 예, 그때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좋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제 시간은 2시부터 5시까지 요번에는 기출 문제가 문학하고 일반 영어가 1대2의 비중이 더 넘어요. 그래서 영민문학을 1시간 그리고 일반 영어를 2시간 정도 분배를 했고 이제 특강 시간이 있는데 이제 기출 문제를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이번에 원서 특강은 이제 기출에 나오는 원전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차도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는데 이 교재도 이제 다음 주에 나오고 오늘 다음 주 과제랑 예습 문제까지 교재가 나갈 거예요. 유인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 8시 반 정도까지 마치고 고전에 45분서부터 다음 주부터는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험이 있거든요. 단어 시험하고 서술형 기입형 우리가 그 공부했던 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문제를 출제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1, 4월을 지금까지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5, 6월도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히 시간 배분이 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로 해서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전체적인 기출 트렌드를 추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각각 문학과 일반 영어를 1시간 정도씩 아마 문제풀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인물 그 예습 과제 나갔던 것보다는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조금 적게 해가지고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기출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왜 기출을 봐야 하고 이 기출 그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시고 좀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시고 5, 6월을 보내시라고 여기다 좀 많은 비중을 이제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시간 이렇게 5를 보낼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질의응답 궁금해 하시는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적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실수록 여러분들의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다고 할까요? 앞에 있는 저를 충분히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래요. 매번 질문 있는 거는 그 시간 후에 쉬는 시간에 그 물어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5시 끝나고 저녁 전에 물어보셔도 되고, 수업 다 마치고 저녁 특강 마치고 그때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게 조금 부끄러우신 분은 카페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되도록이면 빨리 답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등업을 하셔가지고 여기 질문방에 올리시고, 저는 과제를 숙제방에다가 게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제가 마이크를 바꿨더니 약간 긴장되나요? 땀이 나지? 자,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항상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왜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건가를 꼭 고민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은 무엇을 볼 것인가요? 선생님, 기출문제 보죠. 그렇죠. 왜 보나요? 기출이니까 봅니다. 어떻게 볼 건가요? 기출문제를 이렇게 쫙쫙쫙쫙 볼 겁니다. 라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수천 명의 수험생이 다 그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you should be different이에요.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요 지점이 여러분들을 무슨 일에서든지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임용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지금 5, 6월 지금 이 시점은 기출 문제를 보겠다라고 결정을 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볼 것이고, 내가 왜 볼 것이고, 어떻게 볼 것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을 볼 것인가? 기출 문제인데 일단 소스는 이제 제가 드리는 건 02년서부터 17년까지입니다. 이 기출 문제 맞아요. 네. 기출문제를 보는 건 맞는데 왜 볼 것인가요? 왜 보십니까, 여러분? 기출문제 왜 보세요?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봐줘야죠. 중요하니까요. 그죠? 그렇게 봐서 뭘 할 것인데, why를 묻는 것은 target을 물어보는 거예요. objective 있죠? 목표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업 하나하나마다 objective가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 수업에서 목표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풀어야 되겠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가 확실히 각인이 되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도록 설득을 드리는 것이, 그것을 accept 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보십니까? 그 목표는 뭡니까? 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교재에 썼는데, 교재가 이제 서문에 썼는데 안 나온 관계로 제가 말로 좀 풀어서 드리자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1, 4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신 것을 지금 쿠키를 만들기 위한 반죽을 만들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재료를 여러분들이 잘 배합을 하셨어요. 그 재료를 뭐를 얼만큼 넣고 할 건지를 저의 가이드를 따라오신 분들도 있고, 필요한 과목별, 분야별, 뭐 이렇게 그 개념들, 이런 것들을 다 섞었겠죠. 그리고 열심히 치댔어요.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지금까지 145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겼어요? 굉장히 찰지고 아주 쫀득쫀득한 반죽이 하나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나왔어요. 이걸로 여러분들은 뭐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이 영어 실력을 가지고 뭐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한 이유는 뭐냐면, 한 미식가가 쿠키를 먹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쿠키를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원하는 맛과 모양의 쿠키가 있습니다. 이 미식가는. 이 미식가의 이름은 뭐라고요? 평가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말하는 입은 없고 먹는 입만 있대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의 쿠키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맛인지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맛만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양의 어떤 맛으로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을 안 해주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미식가가 그동안 이거는 통과된 쿠키야 라고 보여준 게 있어요. 이런 모양의 쿠키는 좋아 라고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기출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요 기출문제를 보니까 이런 모양 이런 맛이면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다 뽑아보니까 일반 영어 문학 통틀어가지고 한 200문항 정도가 돼요. 그리고 연결어원이 300문항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영어학은 좀 더 적겠죠? 그럼 그거를 일일이 다 그 모양 하나하나를 다 보고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뭘까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목표를 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어떤 모양과 맛인지 좀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200개, 300개, 500개는 기억 못하겠지만 한 몇 가지 유형이라면 그래도 내가 기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이제 리딩 애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라면 통과가 되더라. 기출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내용과 이런 형식이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많이 배웠던 컨텐츠 스키마타, 포멀 스키마타. 그거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세팅을 할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럼 고민을 해야 되죠.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제가 분류를 해서 이러이런 방식으로 보고 이러이러한 형태가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이제 드리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 것을 만들고 내게 있으면 거기다 업그레이드 해서 내가 지금까지 일사흘 동안 열심히 배우고 내 안에 내재화되어 있는 이제 제 과목 같은 경우는 문학과 인령의 실력을 가지고 평가원에서 원할 만한 시험에 잘 통과될 만한 그런 내용들로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그런 형식들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분류를 해야 될 거는 타스크예요. 각 문항이 어떤 과제를 요구를 하는가예요. 그래서 제 기출문제는 타스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1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과제로 테스트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애들 테스트하는 시험 문제 내셔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과제를 줄 것인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도 사실 이 미식가는 말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기출문제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바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가이드해드리는 그 부분이고 8줄 동안 확실하게 아주 바삭하게 기출문제의 모든 것들을 어떤 측면에서 전체적인 컨텐츠와 포멀 스키마타를 내가 기출에 대해서는 다 확실하게 가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뭐가 생기냐면 이게 중요해요. 문제를 보는 눈은 기출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기출을 한번 보고 나면은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는 기출과 유사하다, 임용에 나올 만하다라는 문제와 이건 수능스럽다 아니면 공무원 시험스럽다라는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몇 개월간 문제를 풀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식견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내가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문제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강사는 어때요?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유사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서 문제를 잘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실 때도 이것이 정말 임용에 나올 만한 문제이고 임용에서 다뤘던 타스크를 다루는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틀렸더라도 이게 굉장히 구석진 문제여서 내가 이걸 틀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을 놔도 되는지 이러한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보기 직전에 이 문제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수개월을 겪을 텐데 그 과정 동안에 여러분이 이제 기출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꽁꽁 싸매 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막 스터디원이 몇 세트의 모의고사를 막 풀어요. 내지는 모의고사를 봤는데 뭐 옆에 그 수험생보다 내가 점수가 좀 빠져. 이렇다 할지라도 점수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안에 문항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이 타스크가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 타스크인지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인지 이걸 선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기는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후 하반기를 여러분들을 이제 든든하게 잡아줄 수 있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5, 6월은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5를 공부를 했는데 사실 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그 갭을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갭이 보였어요. 내가 좀 까먹었어요. 아니면 공부가 좀 미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45의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본 그 교재를 제가 그대로 놔두라고 했죠. 이거는 참고서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보면서 그 기출문제 내가 틀린 문제, 갭이 생긴 문제의 타스크를 확인하시고 그 타스크에서 필요로 하는 컨셉을 기본서에 가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고 돌아오고 이 작업을 이제 5, 6월은 계속 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145에 했던 기본 개념까지 탄탄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6월까지 끝나시면 이제 하반기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걸 내재화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의욕적으로 의욕이 생기죠. 정말 기출문제를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리죠. 성공과 실패, 그러니까 합격과 그 불합이 저는 이제 기출에서 많이 갈린다고 사실은 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이걸 누가 얘기한다? 지금 수화톡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호모님이죠. 동음 이의어. 그래서 원래는 이거잖아요. 톡스잖아요. 말하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만들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이제 저는 이제 how를 제시를 한 거죠. 어떻게 해서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원하는 답을 쓸 것인가라는 how를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기준은 타스크입니다. 일단은 타스크가 뭔지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타스크가 뭔지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 리스트를 보셔도 타스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제를 물어보는 것인지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지 일반 영어도 한 5, 6개의 타스크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문제를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답을 쓸 때 필요한 답안의 구조가 뭐지? 라는 게 또 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 기출문제를 보면서 요거를 잡아야 됩니다. 어떤 구조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답을 쓸 때는 이 패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하고 이게 잡혀 있으면 이제 지문에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베이스가 돼야 돼요? 완벽한 리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답안을 이렇게 쓸 거야 라는 문장 구조가 나와 있으면 거기에다가 지문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 제한이 또 걸려요. 4개 이상 연속된 단어 쓰지 말아라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시노님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톡스의 구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대하실 때 요거를 생각하셔라 라는 거예요. 문제가 원하는 타스크가 뭐지? 이걸 답을 쓰려면 어떤 구조로 써야 하지?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키워드는 지문에서 뭐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키워드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쓸 때는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바꿔서 쓰는 거죠. 시너님을 가지고. 그래서 이 시너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3, 4월에는 계속 월드 체인지 하는 거 기록을 해왔죠. 센텐스 체인지, 월드 체인지 하는 거, 패러프레이징 하고 서머라이즈 하면서 배워왔던 거 계속적으로 이제 노트 테이킹 하시면서 내 자료를 이제 누적하시면서 공부를 계속 keep going 하시면 돼요. 이제 필드가 기출문제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을 보는 눈 한번 키워봅시다. 뭐부터 볼까요? 전체적인 한번 출제 경향부터 봐야 되겠죠. 가장 브로드한 데서 이제 내로우로 가면 가장 내로우한 게 뭐예요? 문제 하나하나 보게 되겠죠. 가장 큰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년에서 17년만 봤어요. 왜냐면 이게 출제 영역, 뭐 유형 이게 다 다릅니다. 지금 그 선다형 시전하고 08년 이전하고 다 틀려요. 그래서 흐름 자체는 14년도에서 17년만 봐도 충분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1형을 먼저 보시면 이제 점수 배점이 줄었죠.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줄은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논술이 빠진 거거든요. 그죠? 논술이 이제 영교로 넘어가면서. 근데 영교에서 가장 뭐죠? 변별을 주는 문항이 뭐죠? 논술이죠. 그죠? 논술 이 10점짜리 영교에서 이 10점짜리를 그 좌우하는 1형의 실력이 몇 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는 한 반 점 주고 싶은데 최소한 한 3점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1형 실력이 없으면 사실은 논술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구조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키워드는 잡더라도. 그래서 그 정도의 점수가 사실은 1형에서 서포트한다. 라고 봐야 하고, 그리고 17년 같은 경우는 그 영교 문제랑 영어학 문제에서 한 8점 정도가 1형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교랑 영어학에 조금 1형스러운 문제가 넘어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다가 이 중에서 한 4점이라도 플러스를 한다면 그 영향력은 줄어든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일반 영어 실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보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영어로 보기 때문에 이 시험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체력 자체가 일반 영어 실력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이 점수보다는 이제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여튼 흐름은 그렇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학은 한번 볼게요. 문학은 거의 비슷하죠. 각 영역에서 시, 소설, 드라마 이렇게 해서 한 영역씩 나오고 이제 에세이가 섞이기도 하는데 일형으로 또 분류를 하기도 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학에서 특이한 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줄글 파트가 많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일형 실력이 좀 되면 문학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있다. 그만큼 일반적인 영어 실력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출제 경향 그렇고요. 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일반 영어 중요한 거 알겠고 문학은 각 영역에서 나오는데 문학이 시, 소설, 드라마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각 영역에서 몇 문항이 출제됩니까? 딱 한 문항. 소설 그 전체에서 하나. 시 그 많은 시에서 하나. 드라마 그 많은 거에서 하나. 이렇게 하나씩 출제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그럼 작품 베이스로 가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먼저 봐야 되느냐? 자, 이게 이제 교재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인물은 따로 안 드렸으니까 이제 개략적으로 오늘은 보시기 바라요. 만약 시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영국 문학에서 20세기와 그리고 그 낭만주의 시대의 작품에서 거의 출제가 되었어요. 빅토리아 시대를 제외하고. 그리고 지금 빨간 표시한 데가 지금 14년부터 17년 사이에 출제된대요. 고르게 출제가 됐죠. 그죠? 그러면 이 시대를 다 볼 것인가? 이 시대의 작품을 다 볼 것인가? 그죠? 그 수많은 작품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점에 해당되는 그런 작품들이죠. 어쨌든 배치는 19세기, 20세기와 영국 문학에서는 이제 낭만주의 시대 때 작품이 출제가 됐고, 이제 영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으로 봤을 때입니다. 교재 웹이 있어요. 자, 미국 문학을 봤을 때에도 훨씬 더 많죠. 출제 작품은 20세기와 19세기에 집중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19세기와 20세기에 최대한 많은 시와 소설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그죠? 뭘 봐야 할까라는 시점에서. 자, 볼게요. 여기는 지금 playwrights, 드라마가 다 미국, 그 20세기 미국 작품이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많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20세기죠? 20세기, 19세기, 뭐,
다 고루 있어요. 이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을 봤을 때는 사실 이렇습니다. 이런 배치예요.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어요. 시만 놓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시만 놓고 보면 2차가 있던 시절하고 오래전에는 그 컨템포러리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문학사적으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게 지금 아직 판별이 되기 전, 네, 그 정전에 들어가기 전에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20세기, 19세기는 뭐 당연히 많이 있고요. 그러면 그 수많은 컨템포러리 작품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죠. 그죠? 선생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하겠죠? 네, 제가. 죄송하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나와버리죠? 이제 소설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이 20세기, 19세기 작품이지만 역시 컨템포러리 작품도 있다라는 거고, 미국과 영국 작품 외에도 다른 나라의 작품도 출제가 됐어요. 사실 컨템포러리 작품들은 시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찍기는 어렵다라는 게 지금의 출제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임스 조이스 같은 경우는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번 출제되기는 했죠. 근데 이렇게 여러 번 출제되면 또 나오겠어 라고 하고 또 제외하게 되죠. 어쨌든 작품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 이해를 하실 겁니다. 드라마도 볼게요. 아주 100% 미국 작품만 출제가 됐고 20세기와 지금 동시대 작품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중복적으로 출제된 작품도 있고요. 근데 지금 동시대 이런 그 드라마는 굉장히 많거든요. 작가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999년 작품이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굉장히 그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작가였고 작품이었고 정전이었다고 하지만 작년 출제 작품도 그렇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선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정말 어떤 작품을 봐야 될까라는 걸로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스와톡 스왓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 우리는 작품으로 갈 수가 없어요. 뭘로 가야 되냐면 타스크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기출 작품에서 뭘 물어봤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품마다 요 밑에 점으로 표시된 게 타스크예요. 각 페이지에 가면 있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 문제에서 이 작품으로 출제했지만 이때는 주제를 물어봤구나. 타스크는 뭐였다? 주제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는 이미저리와 메타포와 시밀리를 물어봤구나.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타스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예요? 기본기를 일사를 잡을 때는 주제를 어떻게 잡는지, 작품을 볼 때 주제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아니 시밀리, 메타포는 뭔지, 이런 것들을, 개념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이때 기출을 볼 때는 어때요? 이 타스크를, 이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서 물어봤고 어떻게 쓰면 되는 건지, 찾아서 쓰면 되는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특정 타스크, 예를 들어서 주제면 주제, 메타포면 메타포를 찾는 이 타스크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돼 라는 게 여러분들 안에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제 스키마가 형성이 되면 작품은 변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우리는 접근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어떻게 기출 문제를 볼 것인가라는 이제 그 지점의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문학은 그렇고, 그러면 일반 영어의 타스크는 어떻게 나누느냐? 이것도 교재에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도 나왔죠. 타스크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4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임용에서 그 미식가가 저한테만 살짝 알려준 타스크가 아니고요. 요거는 수능 출제하는 뭐죠? 똑같은 교육과정 평가인가요? 거기서 나온 타스크 분류예요. 그 중에서 2개만 빼고 나머지 4개가 우리 임용과 일치한다라고 보고 제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빠지는 거는 뭐냐면 문법적인 거 물어보는 거 있죠. 그리고 어휘 고르는 거. 그거 빼고는 요 타스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정의를 같이 가져왔고요.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General Understanding은 Assessment goal이 뭐냐. 이 과제를 냈을 때 문제를 여러분들이 대할 때마다 타스크를 보시는 건 뭐냐면 이 문제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지? 를 항상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goal이 뭐냐면 Reading and Writing for General Understanding and Inference예요. 전체적인 메인 아이들을 잘 이해하는지, 유추는 인퍼런싱은 모든 거의 베이스입니다. 그거에 대한 타스크를 묻는 게 있어요. 그 타입은 뭐냐면 inferencing main idea 하는 거 있고 purpose, 목적을 묻는 거 있고요. 타이틀 묻는 거, conclusion이 뭐냐, writer's opinion이 뭐냐, advice는 뭐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질문은 다 뭐다? general understanding을 묻는 거다. 만약 이런 문항이 나와요. 그럼 기출문제가 쭉 이제 제가 요거 별로 이제 분류를 해놨겠죠? 이 문항들은 전체가 다 뭐다? 나에게 이 질문에 대한 general understanding을 묻는 거다. 그러면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는 general understanding을 묻는 거지. 그러면 그럴 때는 이렇게 읽어내고 이렇게 써야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키마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이고요. 자, 두 번째 details를 묻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goal은 reading and writing for specific information and inference예요. 그러니까 리딩을 하실 때 기본적인 거는 general understanding 아니면 디테일에 대한 질문이죠. 그 두 개를 다 하면 질문 전체에 대한 이해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입니다. 타스크 타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rue, false 찾는 거. 전에는 있었죠. 이거는 이제 선다형 시절에 있었던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finding cause and reason or result effect 이런 건 서술형으로도 최근에도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데이터 리포팅 디테일즈라는 거 이제 서술형으로 있었고 finding references 뭐가 뭐를 지칭하니 라는 거 이런 문제들은 다 디테일을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이거 디테일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클루를 가지고 지문에 있는 클루를 가지고 디렉션에 있는 클루를 가지고 지문으로 가서 그 디테일을 찾아놨는데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타스크의 고를 아시면. 자, 세 번째는 interactive inferencing이 있어요. 이 고를 보시면 reading and writing for inference of missing words 찾는 거, phrase 찾는 거, sentence 찾는 거. 이제 08년 이전에 있던 이제 많이 나왔던 유형입니다. 요즘은 많이 없고 타스크 타입은 딱 하나 blank filling이에요. 그래서 앞뒤로 뭐가 있으니까 중간에 뭐를 넣는다. 이런 거 그런 유형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은 writing입니다. writing을 수능에서도 물어봐요. 어떤 방식이냐면 일단 goal은 reading and writing for overall and logical flow of passages예요. 그러니까 writing을 하려면 전체 logical flow를 알아야 되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문항을 이렇게 엉클어 놓고 순서 잡아라 이런 것들 이제 수능에서는 그런 식으로 출제되고 그 선다형 시절 저희도 그런 문제를 대했었죠. 그래서 타스크 타입 보시면 타스크 타입이 그 문항의 유형이라고 일반 영어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nscrambling passages 하는 거, 그리고 inserting sentences into a passage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 summarizing. 그래서 지금 최근 4년간은 이 writing 과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summarizing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4개의 타스크 중에서 또 있죠. longer writing은 제가 뺐군요. 네, longer writing은 이제 논술형인데 writing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더 이상은 좀 논술형은 2년간 나오고 있지 않아서 거의 포커스를 이제 일반 영어에서는 이제 좀 안 맞추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다음 목록 한번 보실게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많은 문항들이 출제가 됐는지 다 목록화를 했습니다. 분류를 다 한 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분류해 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보시면서 요 순서가 거의 문항 순서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보시고 모아서도 보시고 이제 분석도 해보시고 하시라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General Understanding 한번 볼까요? 자, 각 문항별로 있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볼게요. 최근 볼까요? 14년에서 17년 가장 많이 출제된 타스크 타입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연도를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14년에서 17년만 표시를 해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는 인터랙티브 인퍼런싱 한 번밖에 없었고, 그죠? 라이팅은 서술형으로 3번 있었고. 그러면 14에서 17년도에 가장 많이 우리가 지금 기입형과 기입형 서술형으로 봤을 때 자, 기입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타스크 타입인가요? 기입형으로 봤을 때. 디테일은 아예 없죠. 인터랙티브 인퍼런싱 하나 있었고 general understanding을 묻는 게 이제 2문항이 있었네요. 한두 문항이긴 하지만 기입형으로 물었던 건 뭐다? general understanding이다. 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서술형으로 가장 많이 물었던 문항은 뭔가요? 서술형. 가장 많이 물었던 거 details죠. 아하, 되죠. 그죠? 기입형 문제는 general understanding, 그러면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문제에서 메인 아이디어 주고 메인 아이디어 블랭크 해가지고 키워드 찾아서 넣어라 라는 문항인 거고, 디테일즈는 상세한 내용을 이유인지 코즈인지 결과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서술하게 하는 이제 그런 문항이 지금은 대세다, 출제 경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전의 문제들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출제 경향과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일단 02년부터 08년 한번 볼까요? 02년부터 08년 한번 보시면, 자, 서술형 요거 다 02년 08년 문제예요. 요거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기입형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한번 볼게요. 기입형 요거 2개밖에 안 되고, 요거 5개밖에 안 되고, 기입형 제일 많은 거 뭐예요? 인터랙티브 인퍼런싱이네요. 그죠? 요때는 인터랙티브 인퍼런싱. 그리고 또 뭐도 많아요? 요거 라이팅도 많이 있죠, 기입형은. 그죠? 라이팅. 자, 서술형은 제일 많은 게 뭔가요? 서술형. details, general understanding, 이거 맞네요. 그죠? 얘 숫자를 제가 세놨는데, general understanding이 더 많아요. 그래서 general understanding. 그 다음 많은 게 details.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기입형은 지금 물어보는 게 타스크 유형은 같지만 물어보는 게 지금, 아니, 문제 타입은 똑같지만 물어보는 타스크가 지금 틀리죠. 그죠? 그래서 08년 이전 거를 푼다고 해서 그 지금 출제 경향에 있는 그 문제 유형을 연습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타스크로 분류해서 본 거죠. 그냥 기입형 모아서 보고 서답형 모아서 보는 게 아니라 타스크로 모아서 본 겁니다. 제너럴 언더스탠딩 묻는 거는 걔만 모아서 보고, 디테일즈 묻는 거는 걔만 이 문항들만 이제 모아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저기는 볼까요? 09년부터 08년, 아니요, 09년부터 13년. 요거는 제가 정리를 했어요. 가장 많이 물어본 게 디테일즈예요. 디테일즈를 가장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정도로 물어본 게 인터랙티브 인퍼런싱. 그 다음이 general understanding이에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 유형으로만 놓고 봐서는 우리가 이 타스크, 요구하는 타스크에 대한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합쳐가지고 타스크별로 놓고, 먼저 general understanding 묻는 거를 기입형과 서술형과 선다형을 모아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details 묻는 거 각 유형별로 모아서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과제를 분류해서 문제를 보겠다가 how의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일반 영어 기출문제 왜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제 예쁜 우리 선생님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저는요, General Understanding 과제를, 타스크를 확실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요 문제들을 지금 모아서 풀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다 풀고 나면 임용에서 요구하는 요러요러한 타스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읽고 답을 키워드를 찾아내서 써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가 되는 거죠. 그러면 8주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되돌아보시고 이런 타스크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라는 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하는 바로 생각을 하고 8주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롱거 라이딩을 죄송해요. 이게 자꾸 넘어가네요. 롱거 라이딩 이거 안 봤네요. 논술형이 2번 있었어요. 2번 있었는데 사실 에세이 타입으로는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글쓰기 연습으로 본다라고 하시면 돼요.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 General Understanding과 우리가 디테일즈는 아주 중요합니다. 뭐까지? Writing까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서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기출 안에서 타스크 연습은 확실히 하겠다라고 보셔야 되고 인터랙티브 인퍼런싱은 여러분이 인퍼런싱 그냥 연습용이라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인퍼런싱은 여러분들이 리딩을 하실 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롱거 라이딩도 마찬가지예요. 롱거 라이딩은 라이딩에 대한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사이즈는 서머라이즈 하는 서술형 사이즈지만 더 긴 라이딩을 통해서 더 축소된 과제를 더 잘하기 위한 훈련용 그런 에세이 라이딩으로 요거를 보시면 돼요. 이 논술 롱거 라이딩도 사실 그 타입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타스크 타입이 여러 가지 분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드릴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좀 더 길게 쓰면서 우리가 짧은 라이딩을 잘할 수 있는 연습용 어차피 토픽 센텐스 쓰고 서포팅 디테일 들어가는 포맷이 같기 때문에 그 연습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가 일반 영어는 나갈 겁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14년에서 17년만 보고 다시 한 번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돼요. 형태로만 모았어요. 기입형에서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다? General Understanding이다. 기입형으로 물어봤던 과제들을 다 모았을 때예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교재에는 나갈 거예요. General Understanding을 가장 많이 물어봤다라는 거. 서술형에서는 디테일을 제일 많이 물어봤다. 그리고 Writing. 그래서 General Understanding, 그 다음에 Details Writing. 요게 지금 최근 경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얘기.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어떠세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내가 그 기출 문제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좀 서셨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는 눈이 확실하게 8주간 수립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문학 기출문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한 50분 정도 됐는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문학부터 우리가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